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잘 이겨내고 이제 수열로 오늘부터 넘어가게 됐군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수원이 끝나가요. 수열이 들어갔다는 건 수열만 하면 수원은 끝납니다. 다 배웠어요. 수열만 해. 수열 얼마 안 남았어 수원이. 그래서 일단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거기 어디냐면 어디야? 67쪽 67쪽 얘기부터 할 건데 별거 없고 간단하게 이 수열이라는 게 뭔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수열은 말 그대로 거기도 써 있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한 수거든. 그냥 숫자를 나열한 거야, 나열한 거. 근데 얘네들이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열이에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들이죠. 2, 4, 6, 8, 10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정말 단순한 거. 2의 배수들, 그렇죠? 얘네들은 뭐 여러분들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걸 보고서 그냥 규칙만 찾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또 일반화하자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일반항을 세웠을 때 결국엔 n번째 항인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거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나열해서 뭐 10번째, 20번째 쓸 수 있긴 한데 막 100번째, 1000번째 이런 것까지 다 나열할 수는 없잖아. 그런 아이들의 규칙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n자리에 100을 넣으면 100번째 숫자는 뭐 2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수열입니다. 수열.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얘네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항들이에요. 항. 얘네 이름은 항입니다. 그 항들의 규칙을 가지고 식을 딱 세운 거. 그게 일반항.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해서 n번째의 값이 뭔지를 추측해낼 수 있다. 등차 수열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면 고1 수학이 어떤 거에 도움이 되냐면 복소수 주기 개수 세는 거 있지. 예를 들어 주기가 4짜리인데 100 이하의 i제곱이랑 똑같은 아이들의 개수는 이런 거 셀 때 등차 수열을 세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이걸 배우면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수열이거든.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라서 69쪽으로 나와볼까? 69쪽? 이게 수열이야. 그럼 그중에서도 등차 수열이라는 아이를 할 거야. 등차 수열은 말 그대로 뭐가 똑같은 거야? 뭐가? 여기 같다잖아. 같다. 뭐가?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등차 수열 쉽게 얘기하면 간격이 일정한 수열이라고 보면 되거든. 간격이 똑같아. 같은 예시 갖고 와도 되는데 좀 뭐 다른 예시 갖고 온다 치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조금 까다로워할 수 있는 거. 요런 아이. 간격이 어때 다? 3씩 커지는 건가요? 이게 일정한 거예요. 요 항들 간의 이웃하는 항들 간의 간격이 일정한 아이들. 얘네가 등차 수열, 즉 뺐을 때 값이 일정해요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등차 수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뺄 거야. 항들끼리 계속 빼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 뭐라는 건 결국 간격인데 이 간격을 이쪽 단원에서는 약속을 하는 건데 어떻게 약속하냐라고 하면 얘를 D라는 기호로 약속을 합니다. D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반항을 세울 수 있어. 결국에 오늘의 첫 번째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열된 수열을 보고 얘가 어떤 수열인지 알아낸 다음에 등차인지 등비 수열인지 오늘 두 개만 하면 돼. 이게 도대체 등차인지 등비인지 알아내고 그러면 등차라면 요 간격인 이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세우는 연습만 하면 돼요. 일반항이 다 해줄 거야.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 점점점으로 한 것 중에 하나일 거인 n번째 항은 값이 뭐지? 요걸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항에 n번째 항을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일반항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3씩 커졌잖아.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워. 첫째 항을 기준으로 n번째 항은 몇 칸 가면 될까? 그러면 내가 이걸 한 칸이라고 할게. 요 이웃한 항들의 간격을 한 칸을 해보자.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네 번째 항을 갈 거야.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나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번째 항을 가면 칸은 n-1칸인가요? 그러면 n-1칸이라는 건 n-1개에 한 칸이 있다. 근데 이 수열에서 한 칸은 3이잖아. 3. 그치? 그러니까 3이 n-1개 있어요 라고 하는 이렇게 일반항을 세웁니다. 등차수열. 괜찮아요? 이게 처음 배울 때야.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쪽 단원의 기호에 맞게 표현을 하면 AN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1개의 공차를 더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기다 했잖아. 얘 이름이 참 우리나라 말로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이렇게. 괜찮아요? 자, 요게 등차 수열의 시작이자 사실 전부야.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얘기가 시작되는데 조금 더 얘를 처음 배울 때만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거 전개 한 번만 해볼게. 전개 한 번만 해보면 dn 더하기 a1 빼기 d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 문제는 봐봐. 이 식은 여러분들이 n자리에다가 자연수를 넣는 거잖아. 일반항이라는 아이가 n번째 값을 빨리 찾기 위해서 식을 세운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어떠한 자연수를 넣어서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오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식은 변수가 뭐죠? 이거 변수가 n이죠.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x 같은 역할을 하는 게 n이에요.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나오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얘를 n에 대한 그걸 몇 차 함수로 볼 수 있지? n에 대한 1차식으로 보니까 n에 대한 1차식이면 n에 대한 1차 함수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 발상이 나중에 나올 거고. 요거를 전개해. 변수는 n이라며. 그러면 여러분은 함수 쓸 때도 변수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아. x에 대해서 정리하지 막 다른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진 않잖아. 그래서 얘도 n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봐봐. 어떤 수열이 있어. A1은 해봤자 첫 번째 항이나 어떤 값이지. 어떤 숫자야. 공차도, 이 D도 어떠한 숫자지. 그치? 얘네들은 하나의 상수일 뿐이야. 어떠한 상수로 이해를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딱 봤을 때 등차 수열을 그러면 n 앞에 있는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공차야. 이게 이해되면 돼. 다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열을 가지고 일반항을 세웠어. 처음엔 이렇게 외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n-1칸의 공차를 더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전개해서 정리해 보니까 dn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20 가지고 그러면 정리해 보자. 이거 정리해 봐. 2 더하기 3n 빼기 3.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쓸 때 3n 빼기 1이라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때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공차라고. 공차.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딱 봤어. 그럼 보자마자 이 공차가 3짜리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고 반대로도 이해하면 돼. 여러분들이 이 수열을 딱 봤어. 일반항을 빨리 세우고 싶어.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세우다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세우는 거야? 빨리 얘부터 만드는 거야. 빨리 얘부터. 봐봐. 얘도 공차가 3이잖아. 그럼 일반항 세울 때 바로 공차 3이니까 3에 얘는 고정이구나 해놓고 뒤에 상수 뭐지만 맞춰주면 되는데, 요 뒤에 상수도 요거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뭐만 외우면 되냐면, 봐봐. 어차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수열을 대표하는 애잖아. 식으로. 그치? 그러면 1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1을 넣으면 3이잖아? 그럼 빼기 1을 해줘야 첫째 항 2를 맞춰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끝이야. 이렇게. 이게 빨리 쓰는 방법이야. 괜찮아?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따 문제 풀면서 같이 연습해볼게. 그럼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등차 수열은 간격이 똑같다 보니까 어떤 성질이 생기냐면 이런 성질이 생겨. 한번 요 연속된 세 개만 한번 볼까? 얘랑 얘랑 더했더니 이거의 2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정 가운데지. 그러니까 간격이 똑같다 보니까 얘는 평균이라는 역할을 하거든. 평균. 이건 평균이라는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얘를 이 등차 수열에선 좀 멋있게 그냥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멋있게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앙이 뭐냐? 그냥 이런 거야. 연속된 세 개의 등차 수열이 있어. 그러면 가운데 거 두 배 한 게 양 끝의 합이다. 이게 그냥 등차 중앙의 성질이에요. 평균 가지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간격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등차 수열의 합. 이게 중요해요. 사실 등차 수열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와. 이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이 합공식은 다음 주에 할 우리 시그마. 거기 수열의 합 단원에 또 이어질 건데 거기 보면 증명하는 게 나와 있거든. 체크 포인트. 어디냐? 69쪽 맨 밑에 보면 체크 포인트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지. 뭐랄까 예를 들어서 수열을 저걸 그대로 좀 끝을 맺어주면 2, 5, 8, 11, 14, 17 이렇게 끝을 맺어주면 여러분들이 함정 있을걸? 어차피 등차 수열은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렇게 짝을 지어서 더하니까 여기도 더하면 19 여기도 더하면 19 여기도 더하면 19 그러면 얘네들은 19를 3개 곱한 게 정답이네.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의 기원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일반화하는 거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일반화하면 2분의 요 첫째 항이랑 끝항 있지. 첫째 항이랑 문제에서 원하는 n번째 항. 여기서 말하는 n번째는 뭐랄까 이런 거지. 얘를 우리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러면 이제 요번 단원부터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항부터 요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을 더해주세요 라는 걸 기호로 뭐라 쓰냐면 SU 여섯 번째 항까지의 썸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할 거잖아. 그러니까 요 여섯 번째 항까지니까 얘 기준 첫째 항, 첫 번째 항이고 마지막 항 여섯 번째 항이겠지, 그치? 그래서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하면 이게 뭐가 나오지? 2분의 첫 항과 끝 항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정 가운데 평균이 딱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걔를 몇 개 곱하면 이 항 전체가 나올까? 몇 개 곱하면? 항의 개수만큼 곱하면 딱 나오게 돼요. 항 개수. 괜찮아요? 요거 여러분이 한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야.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 곱하기 항의 개수 하는 게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AN은 어떻게 하자고? 여기서 공식 1번 하면 요걸 했죠, 그렇죠? 요걸 했지. 그래서 쟤를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만 하면 돼. 그래서 공식이 다른 표현도 있지. 2분의 그러면 AN이 A1 더하기 N-1이니까 A1 앞에 있고 A1 또 오니까 2A1 더하기 N-1T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지금 공식을 막 갑자기 내가 막 머릿속에 주입하니까 막 멍해? 괜찮아. 이따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다시 볼 거야. 칠판에 한번 쓱 보여주는 거야. 어떤 단원인지. 감상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스킬인데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푸는데 요 아이도 결국엔 n이 변수 아닌가? 그치? 얘도 결국 n이 변수지, 그치? 그럼 이건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이제? n에 대한? 이 2차식이지? 여기 n 있고 여기 n 있으니까 이 식은 전개해서 정리하면 n에 대한 2차식이거든. 얘는 대한 2차 함수예요. 그 관점은 나중에 할 거고 얘는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럼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 n에 대한 최고차 항의 개수만큼 봐봐. n이니까 이게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하거든요. 2분의 dn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등차 수열의 합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줘. 예를 들어서 2n제곱
더하기 3n SN이 이거일 때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줄까?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이거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an을 찾을 거고 그 an 찾을 때 핵심은 이거라. 실제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가지고 n에 대한 2차식인 걸 파악해서 최고차항 개수만 봤더니 최고차항이 생긴 게 무조건 어때? 무조건 2분의 d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 얘가 2분의 d인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오는 아이의 등차 수열의 공차를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어. 2가 2분의 d니까 d는 4인 거지.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유추해낼 수 있는 많은 성질들이 있거든요. 등차 수열의 합에는. 그거를 문제를 풀면서 예시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싹 다 정리를 해볼게. 그래서 문제 요 등차 수열에서 어쨌든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격이 일정함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항을 세워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리고 항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물어볼 건데 그때 핵심은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 공차가 핵심이다. 그래서 첫째 항 아니면 어떠한 항, 수열의 어떠한 항과 공차만 알아내는 게 이 등차 수열의 핵심이고 그리고서 이 합쪽 내용은 여러분들이 낯설 거니까 문제 풀면서 내가 직접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요 항들 간의 관계를 차근차근 볼 텐데 166번 한번 또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166번 항의 관계를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166번을 보면 이 문제는 쉽죠?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니? 문제 풀 때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렇게 묶었어? 이렇게 묶기만 하면 바로만 쳐주면 바로 보일 텐데, 그쵸? 어차피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이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 처음이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가 봅시다. 자, 등차 수열 AN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요 집합기호 같이 생긴 이 아이는 비슷한 느낌 맞고요. AN이라는 일반항을 대표하는 아이고 요건 그냥 어떠한 수열의 이름입니다. 수열 이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한 이거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AN은 A1, A2, A3, A4 이렇게 쭉 나열이 될 거다. 그럼 그때 규칙은 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니까 뺐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D. 얘도 뺐을 때 마이너스 D. 그럼 그게 몇 개 있어? 이렇게까지 다 하면 50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50D. 그래서 D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푸는 게 등차 수열인 거죠. 즉 항들 간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 항들 간의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168번 또 한번 풀어보세요. 항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면 돼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진짜 처음 배우니까 우리 저 일반항 공식은 일반항 공식 중에 요 위에 있는 거 있지? 다 요걸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어. 요걸로. 좀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저거면 다 풀어낼 수 있거든. 이런 거야. 이 식을 보고 A6이라는 아이를 A1 더하기 5D라고 이렇게 풀고 더하기 A15라는 아이를 가지고 A1 더하기 14D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9D 이렇게. 그러면 이거랑 이거 식을 구성하는 걸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게 A1이랑 D 두 개지. 그러니까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답을 낼 수가 있어. 요게 첫 번째 제일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면 되지. 얘는 2A1 더하기 9D가 103. 얘는 2A1 더하기 11D가 63. 19D지. 이거 뭔가 이상한 거야. 19D지. 5, 14, 2, 9, 11.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그래서 8D가 40이 나오니까 D가 5가 나오면서 A1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A1은 4다. 이렇게. 이게 제일 기본 풀이에요. 그럼 A27을 어떻게 구해야지? 이 두 개 가지고. A27은 A1 더하기 26D일 거니까 4 더하기 130해서 134가 정답. 즉 일반항식을 가지고 무조건 다 풀어낼 수 있어. 다 풀어낼 수 있어. 이게 제일 기본 풀이야. 요걸 이제 좀 센스 있는 풀이로 넘어간다고 하면 좀 많이 빨라지겠죠. 이거 만약 센스 있는 풀이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다른 풀이가 또 있으면 어떻게 풀까? 분명 다르게 푼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두 개를 더하거나 빼겠죠. 그쵸? 얘를 그냥 이 식 자체에서 바로 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3D.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합치니까 몇 D야? 8D가 몇이야? 이게 바로 나오면 돼. 그냥 보자마자 두 개를 빼버리는 거야. 어차피 이렇게 식 다 바꿔도 빼잖아. 그치? 그럼 시작부터 빼는 거야. 그럼 등차수니까 공차만 남자면 D는 바로 5지. D5 가지고 둘 중에 식 하나만 이용해서 A1 찾고 정답 내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자꾸 항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169번 또 한번 풀어보세요. 169번. 되게 이 수열 쪽은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되게 자유롭게.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많이 달라서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요 169번은 또 어떻게 해야 계산 과정이 최소화되어서 답이 나올까? 볼게 한번. 어떻게 풀었을까? 방금처럼 풀어도 풀려. 지금 내가 말한 이 기본 풀이로 풀어도 풀리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A1 더하기 D랑 A1 더하기 6D 해가지고 2A1 더하기 7D는 0이랑 A4는 마이너스 1, A1 더하기 3D는 마이너스 2 해서 둘을 A1과 D에 대해서 잔뜩 표현해서 연립방정식에도 풀려요. 얘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식 이용하자는 거지. 첫 번째 풀이는.
근데 한번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 일단 A2랑 A7을 더하면 여기다 이건 괜찮지. 그치? 이건 해석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빨리 풀고 싶으면 얘를 이용하는 게 핵심이겠죠. A2라는 아이는 A4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치?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죠. 항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자고 했던 게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에서 A4라는 값을 줬으니까 요 A4를 이용해서 A2랑 A7을 표현하자는 거지. A4로부터 왼쪽으로 2칸 가면 A2고 오른쪽으로 3칸 가면 A7일 거 아니야. 그쵸? 근데 A4가 마이너스 2라며.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마이너스 2 빼기 2D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D가 0입니다 라고 해서 D가 4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지. 이렇게 D가 4가 나와. 그럼 D는 바로 구했어. 그래. A4는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D가 4라는 걸 바로 찾았어. 그리고 일반항도 바로 찾을 수 있어. 아까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자 다시 한번 일반항에서 어차피 중요한 건 문자 n이야. 이 문자 n에서 대해서 정리하니까 n의 개수는 항상 공차가 와.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n 앞에 개수는 항상 공차가 오게 돼. 정리하면. 그러면 공차가 4잖아.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일단 무조건 4n으로 시작할 거야. 이렇게. 공차가 4란 걸 구했으니까 n 앞에 개수로서 자리를 잡을 거야. 여기까지 올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며. 네 번째 항 어떻게 구해? 일반항 구할 때? 일반항에서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뭐 넣는 거지? 4 넣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됐지? 16이 되지 않았어?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대. 그럼 뒤에 상수가 마이너스 18이 나와야겠지, 그치?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나요? 물론 당연히 아직 저 이게 어려운데요? 하면 A1 구해서 일반항 구하시면 돼요. A1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치? 자, 이렇게. 그러면 다음 문제 뭐냐? 170번. 되게 단순한 이야기인데 170번.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 되게 단순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얘들아, A2n의 공차가 8이야. 그러면 AN의 공차는 뭘까? 이 A2n의 의미가 뭐지? 그러면 여기에 2n이야. 요게 의미가 뭐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등차 수열이 있어. A1, A2, A3, A4, A5, A6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이때 그럼 요 A2n이 의미하는 건 뭐지? n에다가 여전히 숫자 1, 2, 3, 4를 넣을 거니까 짝수 번째 애들만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여기만 끄집어내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요 의미거든. 그럼 얘네들의 공차 8이네. 즉 이렇게 넘어갈 때 플러스 8이 되고 요렇게 넘어갈 때 플러스 8이 된대요. 괜찮아요? 이 의미라는 건 괜찮아요? 이제?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요 AN의 공차를 알아낼 수 있지 않아? 요렇게 해서 넘어갈 때 8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여기는 지금 얘네 다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4, 여기서 플러스 4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 아닌가? 그치? 절반씩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 I의 D는 얘의 D는 4인 거지. 이렇게. 얘는 8이야. 그럼 요번엔 3n 플러스 1이야. 이거는 사실 요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런 거지. 굳이 하면 얘가 원하는 수열은 4. 그 다음은 그러면은 7이겠지? 7? 이렇게 7. 그 다음에 7.
1을 넣으면 4, 1을 넣으면 7. 그치? 그러니까 4, 7, 10 막 이런 아이들을 원하겠네. 그치? 그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해서 몇 칸, 여기는 플러스 몇이니라는 걸 물어보는 게 요 뒤에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쓰니까 12 아니에요? 12. 정답 12예요.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요? 되게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걸 내가 왜 체크했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 표현 EN, 요 A 3N 플러스 1, 요 표현에 대한 해석 때문에도 그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 짝수 번째 항들의 차이가 8로 일정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가 등차 수열이 아니라 그냥 수열이라고 줄 수도 있어. 차이 알겠어? 혹시?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 문제가 요거 알려주고서 요걸 알려줬어? 근데 문제는 AN이 그러면 등차인지 물어볼 수 있어. 나중에 요런 걸 물어볼 수 있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짝수 번째만 안다고 해서 홀수 번째 수열의 규칙까지 알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게 원래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얘는 여러분들한테 전제 조건 자체가 AN이라는 수열 전부 다 이미 등차 수열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짝수 번째의 공차가 8이야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수열이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수열이 아무것도 못해. 홀수 번째가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173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등차 수열을 하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게 되는데 173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무슨 수업 했니? 국어 영어. 오늘 국영수 다 하는 날이야? 어쩐지. 너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 표정이 너무 지쳤어 지금. 얘네는 너무 등차 수열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 다 나열해서 규칙 찾는 게 제일 빠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등차 수열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자 A라는 집합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3n-1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같은 느낌으로 와닿는 거지. 그래서 전개하니까 간격이 3으로 일정하고 첫째 항은 2인 수열을 쫙 나열하는 느낌. B라는 아이는 5n-2니까 걔도 공차가 오고 시작이 3인 아이를 쫙 나열하는 느낌? 그럼 이때 지금 공통 여러분들 집합기 오랜만인데 괜찮지? 집합 A, 기호 B 이거 괜찮아? 이거 2기호 오랜만인데 이거 괜찮지? A, 기호 B 이거 괜찮지? A랑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뭐야? 이거 지금 8 그 다음이 뭐야? 23 어때? 첫 번째로 공통인 원소는 8이고 그 다음 공통인 원소는 23이야. 그러면 간격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몇이 늘었어? 15가 늘었지. 이게 핵심이야. 이 15가 늘었다가 핵심이야. 15가. 그럼 봐봐. 어차피 이 A라는 아이는 3씩 커질 거고 이 B라는 아이는 어차피 5씩 커질 거야. 이 말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아이들이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지금 4인 아이들이거든. 괜찮아? 그러니까 어차피 3의 배수와 관련 있고 5의 배수와 관련 있는 느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3과 5의 공배수인 15로 일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머지가 있더라도 배수와 관련된 성격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공배수가 정답이 된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일반항을 세울 수 있죠, 여러분. 이 공통인 원소들을 뽑아서 일반항을 세울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일반항은 15n 빼기 7이라는 걸 세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1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인지 하면
n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으면 처음으로 100보다 크지?를 찾는 거죠. 7을 넣으면 90, 105에서 7 빼니까 98? 8을 넣으니까 넘네. 그래서 n이 8일 8번째. 8번째.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소수 때문에 그래. 복소수 때문에. 복소수 때문에 그래. 봐봐. 여러분들 복소수 문제 중에 왜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n의 개수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풀어 이거? 복소수의 주기는 4니 허수 단위 주기는 4니까 이 마이너스를 만드는 건 n이 첫 번째로 하는 게 2일 때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은 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굴리다가 어떻게 개수를 세는 게 빠르지를 고민하게 되잖아. 이제 여러분들은 등차수열을 배웠으니까 간격이 몇이야? 4잖아. 식을 세우는 거야. 일반항을 4n 빼기 2라고 세울 수 있잖아. 첫 번째 항이 간격 4 이렇게 그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00 이하니까 얘가 갖고 있는 항 중에 100 이하 중에 제일 100이 근접한 아이는 n이 몇일 때? n이 몇일 때야? 25 아니야? 25? 그치? 그러니까 25개야. 그래서 여기 n에 들어가는 숫자가 1부터 25까지잖아. 그러니까 25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배우면 이런 거 개수 셀 때 빠르다. 다른 애들이 노가다로 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일반항 세워서 이제 세면 된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반응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세길 바래서 내가 등차수열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어디 가냐라고 하면 174번입니다. 174번. 요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원래 기존에 있던 수열을 이제 얻다가 밀어 넣었다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면 얘들아 새롭게 이름을 붙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수열을 다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수열을 새로운 기호로 다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원하는 건 요 간격이 2분의 3짜리인 수열이 되게 했다라는 거잖아, 얘가. 그럼 우리가 새롭게 이름 붙인 요 b에 대한 수열도 간격이다 2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양 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 처음이 마3, 맨 끝이 15 이렇게. 그러면 1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몇 칸인지만 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3과 15만 하니까 마이너스 3에서 15를 향해 갈 때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지금 공차 요 2분의 3이 몇 개 있지? 만 고민해 보면 되는 거죠. 몇 칸이야 간격이 1에서 시작해서 n 플러스 2로 가니까 n 플러스 1칸 아닌가? 즉 2분의 3 n 플러스 1개 있어. 이렇게 즉 마이너스 3에서 15까지 가는데 2분의 3이 n 플러스 1개 필요해 라고 하니까 얘가 18이 되면서 정답은 뭐가 되죠? 6이 나와야 되니까 11? n은 11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자, 정리되셨으면 이런 거 이건 쉽다. 176번? 176번. 여러분들 반응을 모르겠네. 쉬워서인지 어려워서인지 반응을 모르겠네. 근데 왜 플러스 1이? 아, 이게 요만큼이 n개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수를 얘네들한테 처음으로 여기를 1로 해놓으면 n 플러스 1도 n 플러스 2 되는데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가? 그러면 B1에서 n 플러스 2까지 가려면 몇 칸? 몇 칸? n 플러스 1칸 있는 거죠. 그렇죠. 176번. 이거 쉽죠? 너무 대놓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래.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래.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거지. 이 숫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가 등차면 평균 쓰는 거라고 했죠. 평균. 가운데를 가운데를 2배하면 양 끝을 더한 관계가 있다. 같은 관계가 있다. 요 방정식 풀면 돼. 정답은 2번. 계산하면 근각일수 관계에 의해서 정답은 2번이 나옵니다. 하하하하하. 오케이. 라스트 요번 교시의 라스트 178번 요거 하고 쉬어야겠다. 고민해 보세요. 3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도 필요하네요. 다 지쳐가지고 어떡해. 또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래. 오늘은 다 지쳐있어. 마음이 아파지려고 그래 보여. 이것만 하고 쉬어야겠다. 자, 같이 볼게. 어떠한 3차 방정식이 이때 새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들아. 이게 핵심이거든. 이제 요 문제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면 이거의 세근을 여러분들이 보통 알파, 베타, 감마라고 가정을 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 이게 등차 수열. 그러면 어떤 세 개의 값이 등차 수열일 때 요 아이들을 가정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알파라 잡고 왼쪽은 그것보다 d만큼 빼는 거, 오른쪽은 그것보다 d만큼 더 가는 거 이렇게 가정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즉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나 5개나 7개나 그 홀수개의 값들을 가정할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d를 빼고 더하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확 쉬워지지 않나? 알파가 바로 나오지. 알파가 바로 나오고 그러면 또 d도 나올 수 있고 그럼 k가 바로 나오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 칠판에 써놓을 테니까 비교해 보세요. 써줘야지. 그래서 이때 K는 정답이 71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면 돼.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궁금증 때문에. 자, 이렇게 세우니까 편한 건 더 했을 때 알파만 남으니까 알파라는 아이를 찾을 수 있어서 이렇게 넣는 거거든. 곱이라는 걸 풀면 공차가 2개 나오잖아. 풀만 2가 나오잖아. 그치? 의미가 있어? 둘 다 똑같은 거지? 어차피 우리는 이 3개의 수열만 필요해. 가운데를 기준으로 플러스 2면 커지고 작아질 거고 마이너스 2면 작아지고 커지고 되는데 어쨌든 이루는 3개의 숫자는 변함이 없지. 순서만 달라지지 요 3개의 숫자 구성은 변함이 없잖아. 우린 구성만 필요하잖아. 그리면 순서는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풀마 이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71, 3번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